울산지방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5.1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력 사용량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치위생사에게 치료를 맡기거나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치과 병원장 등 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저가 임플란트를 시술해온 치과들은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이 든 사람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쳐가는 부축배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될 순이익 규모를 놓고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공방 취재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양 개발이 늘면서 조선업계의 주력 상품이 조선에서 해양 플랜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입지로 KTX 역세권이 확정되면서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11월부터 KTX 열차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우선 상하행선 3편씩이 증편됩니다. 애완견의 목줄을 매지 않고 공공장소를 산책한 주인 2명에게 5만 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화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5.1도까지 오르면서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전력 사용량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도심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1도, 올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도심 속 열기가 계속되면서 오후 4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디지털 온도계를 가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검은색 승용차의 표면 온도를 직접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75.5도, 뜨겁게 달궈진 프라이팬이나 다름없습니다. 한 손엔 음료수, 한 손엔 부채, 책모자에다 양상까지. 하지만 더위를 피하긴 역부족입니다. 오늘이 이번 여름에서 가장 더운 것 같고요.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는 게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습니다. 폭염 속의 전통시장에선 특별한 냉방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아케이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가 찜통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줍니다. 어떨 때는 많이 시원할 때도 있고 좀 덜할 때는 덜하고. 방에 들어앉아가 에어컨 틀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오늘 낮 순간 최대 전력 사용량도 올 들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어젯밤 올 들어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열대야가 계속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치과 진료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에게 위임 진료를 시킨 치과의원 5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5곳 모두 저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곳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료실로 누군가가 들어오더니 익숙하게 충치를 치료합니다. 흰색 가운이 아닌 간호사복을 입은 치위생사입니다. 의사는 잠깐 나타나더니 곧바로 사라집니다. 치위생사는 자연스럽게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 차트까지 작성합니다. 치과 진료 자격이 없는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들에게 위임 진료를 하게 한 치과 5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사와 치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적발된 인원만 32명.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적발 건수만 200건에 이릅니다. 의사들이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치료들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없는 치위생사나 간호사들이 치료를 했을 경우에 부작용 등의 발생이 초래할.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치과들은 저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치과들만 적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100만 원 이하 저가 치과 우리 몇 곳을 파카란트 식으로 들어왔어요. 2년간 찍어봤어요. 위생과 직원들은 저기만 저기만 뭐.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임플란트 거품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가로 시술하는 곳만 적발되면서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특정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형외과 한 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이른바 부축배기 범행 장면입니다. 이 술 취한 사람에게 다가가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지갑을 훔쳐가는 수법인데요. 평소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분들은 표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구의 유흥가 밀집 지역. 자전거를 탄 남자가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자 그냥 지나치더니 사람이 가기가 무섭게 술 취해 잠이 든 취객에게 다가갑니다. 말을 거는 척하더니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꺼내서 아마 봤던 것 같은데 보고 아마 저랑 잠깐 하다가 잠깐 잠드는 것 같은데. 취객을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지갑을 빼내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19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5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여름에도 취객을 상대로 무려 150차례에 걸쳐 3억 원 상당을 훔친 30대 2명이 구속되는 등 여름철 취객 상대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 취객을 상대로 한 절도가 잇따르는 것은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옷이 얇아지면서 주머니 대신에 이 같은 가방 안에 지갑을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이 주 계절로 삼았습니다. 그때 술 취한 분들이 많이. 경찰은 부축배기를 하다 취객이 반항하면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자매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의 수사대를 급파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1일 강원도의 한 휴게소에서 용의자 김 씨의 신용카드가 사용됐고 22일에는 김 씨의 차가 부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포착해 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김 씨가 동생을 살해한 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 언니를 살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 2대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성과급 지급 기준이 될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놓고 서로 다른 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노조 요구는 기본급의 8.4%인 15만 1,696원 인상. 노조는 또 성과급으로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의 30%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자체 실적과 경기 상황을 종합하겠지만 해외 경쟁사들이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사는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당기 순이익부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바뀐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해외 공장 등 종속 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를 경우 당기 순이익은 현대차 국내 공장만 적용해 4조 7천억 원으로 보지만 노조는 종속사 등을 포함해서 8조 1천억 원을 당기 순이익으로 간주합니다. 회사 측은 재무제표 산정 방식만 연결 재무제표로 바꿨기 때문에 종속사 등의 당기 순이익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종속사 등도 현대차가 투자한 것인 만큼 성과에 포함하자는 주장입니다. 노사는 11차 교섭에서 주간 이교대제와 통상임금의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창립 휴무일인 내일 예고대로 특근을 중단하고 모레부터 이틀 동안 잔업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노사는 26일 휴가 전 마지막 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주요 쟁점인 주간 연속 2교대제 외에도 성과급 등에서 의견차가 커서 갈등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역세권 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률 상승은 물론 복합 환승센터 민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익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여정부지. 울산시는 이곳 4만 3천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장과 회의장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계획 자체만으로도 역세권 개발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 8월 기반 조성 공사가 완료되지만 전체 면적의 23%만 분양된 역세권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시 컨벤션 기능 외에 관광 숙박이라든지 수송, 인쇄, 정보산업과 같은 이런 연관 산업들이 동시 발전돼야 되는데 역세권 분양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핵심 시설인 38,000제곱미터 규모의 복합환승센터 추진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2,800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복합환승센터는 올해 안에 개발 계획 수립을 마치고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와 복합환승센터가 함께 들어설 경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역세권 개발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시 컨벤션 센터의 재원은 부지 매입비 442억 원과 건축비 933억 원을 합쳐 1,375억 원. 국비 확보와 민자 유치가 관건이지만 정부 투융자 심사와 환경, 교통, 영향평가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14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KTX 울산역의 고속철 운행이 3편 늘어날 전망입니다. 울산역 증편을 요청한 울산시는 최근 코레일이 휴가철을 맞아 신규 열차를 3편을 우선 투입하고 9월부터 스케줄을 조정해 11월부터 정규 열차로 운행한다는 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역은 휴가철인 다음 달 15일까지 상하행선 각각 3편씩 증편한 뒤 이르면 11월부터 정규 운행 편수가 3편 늘어날 전망입니다. 흔히 조선업체 하면 주로 배를 만드는 회사로 생각하는데요. 최근 해양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머지않아 주력 상품이 선박에서 해양 플랜트로 옮겨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영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서 특이한 모양의 철 구조물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노르웨이 선사로부터 수주받아 제작 중인 구유식 원유 생산 저장 설비입니다. 북해의 거친 파도에 견딜 수 있게 원통형으로 제작되는 이 설비의 수주가는 11억 달러. 웬만한 선박의 대여섯 배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조선 해양 분야 매출의 40%를 이 같은 해양 플랜트가 차지했습니다.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해양 플랜트 수주량이 이미 선박 수주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해양 플랜트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세계 조선 분야 발주량은 303억 달러. 이 가운데 해양 플랜트 등 해양 관련이 절반이 넘는 51.8%, 157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2004년 7.5%에서 7배 가까이 비중이 늘었습니다. 보다 깊은 바다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심해에서 자원을 개발하는 플랜트 쪽으로 우리 조선 산업이 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해양 개발 투자가 늘면서 조선업의 무게 중심이 해양 플랜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어젯밤 9시쯤 동구 동부동 쇠평마을 고구마밭에 150kg짜리 암컷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동구 멧돼지 구제반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엔 동구 주전동 고구마밭에서 50kg짜리 새끼 멧돼지가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동구청은 최근 멧돼지들이 수확철을 앞둔 고구마를 노리고 잇따라 나타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구청은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태화강 둔치에서 애견 목줄을 매지하는 주인 2명을 적발해 5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목줄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남구는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5건을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인식표와 목줄 미착용 행위 단속을 계속 펴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울산 언양 간 고속도로 언양 방향 3.4km 지점에서 62살 이모 씨가 몰던 컨테이너 차량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플라스틱 수지가 도로에 쏟아져 이 일대가 2시간가량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80km 속도로 달리다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다는 운전자 이 씨의 말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51살 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 1월 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허리를 다쳤다며 장애 3급 진단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6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1살 김모 씨는 친구 정모 씨가 차에서 내리다가 다쳤는데도 자신이 정 씨를 밀어서 다친 것으로 짜고 보험금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집 앞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며 이웃집 유리창을 부순 38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이웃에 사는 39살 김모 여인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며 지난달 중순부터 4차례에 걸쳐 돌멩이와 쇠구슬을 던져서
39살 김모 씨의 집 창문을 부수고 현관문에 강력 접착제를 바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성실한 단체 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 14일부터 농성을 벌였던 전교조가 교섭 재개를 조건으로 40일 만에 농성을 풀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육감이 9월 7일 이전까지 교섭장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혀옴에 따라 교육청에서 벌이던 농성을 풀고 교섭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와 올해 전교조의 단체 교섭 요구에 대해 위임장을 받은 교육국장이 대신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전교조가 반발해왔습니다. 학생들에게 기밀성 회고록을 읽고 감상문을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 대해 직위 해제 여부 등을 해당 학교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학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은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학교 정관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2학기 수업을 맡길지를 결정하고 해임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울주군 온산읍 비료 제조 공장에서 운송 장비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운송 장비의 배선을 교체하던 중 불꽃이 기름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대학교 도서관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반쯤 울산대학교 도서관에서 21살 이모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0여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울산 공동모금회는 오늘 울산 상공회의소에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아너 회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활동계획 보고순으로 진행됐으며 구안문구 박봉준 대표가 새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회원 수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순회 시니어 포럼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독거노인 우유 배달 사업과 효사랑 학습당 등 울산시의 노인 복지 정책 소개와 노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역 장애 아동을 위한 여름 달팽이 학교가 오늘 입학식을 갖고 다음 달 말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달팽이 학교는 방학 때 집에만 있기 쉬운 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울산에서는 지난 2006년 여름 학기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 종하체육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퀴즈 왕중안전을 열었습니다. 24개 학교에서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OX 퀴즈를 풀며 교통안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호연초등학교 4학년 이영솔 양이 우승했습니다. 어젯밤 울산 지역에도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성경 캐스터, 오늘은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는데 이 밤에도 많이 더울까요? 네, 어젯밤 열대야로 잠을 설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 못 드는 밤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목요일까지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밤보다 한낮이 훨씬 더 뜨겁습니다. 오늘 낮 최고 35.1도까지 올라서 다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울산 지역은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대치가 됐는데요. 모레까지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돌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에 외출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전국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오전에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지금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33도를 웃돌아서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남해안을 제외하고 대부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낮 최고 전주 35도, 대구 36도까지 올라서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영남지방 내일도 해가 쨍쨍하게 맑은 가운데 특히 경주와 밀양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폭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더위로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